배우 번화가의 한 모퉁이.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은 백발의 할머니가 다정한 미소와 함께 약국 문을 엽니다. 가게 한쪽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고 그곳엔 잠시 쉬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1923년에 문을 연 약국. 백발의 약사는 약국과 똑같은 세월을 살아온 히루마 에이코 할머니입니다. 기네스북에 한때 세계 최고령 현역 약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죠. 그러나 이분의 삶은 기록갱신이나 세간의 화제거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국이라기보다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 오래된 친구처럼 사람들을 만나온 할머니 약사. 오랜 세월 변함없이 마주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온 이야기. 히루마 에이코 할머니가 지은 책 100세 할머니 약국 여러분께 전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중에서 저는 에이코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곳에 와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 든 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또 노화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을 젊은 사람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딱이지요. 손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저보다 젊으시니 제게는 훨씬 편하게 말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한편 나이가 든 약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늙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고관절 부상을 당한 뒤로 지팡이와 보행 보조 기구를 쓰면서도 재활 훈련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말해준다면 약사로서 그보다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대단치는 않더라도 매일 하는 저의 작은 노력이 이웃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경청의 힘 중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행위 자체가 몸에 좋은 약과 같지요. 저는 누군가 제게 말을 꺼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는 끼어들지 않고 말을 끝마칠 때까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죠. 가령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럼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며 불쑥 다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강하게 몰아세우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지요. 좀처럼 떨치기 힘든 습관이나 고민스러운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은 가족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해도 이상하게도 인간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는 법이거든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반응과 의견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의사도 전문 상담가도 아니기에 늘 확실한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조금 작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견은 만병의 근원 중에서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건 마음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걱정이란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입니다. 약을 들이면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고 짧으나마 관심을 표현하는 말을 건네죠. 그러면 순간 손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진심으로 생각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는 별것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넌지시 슬쩍 드러내 보이죠. 다만 한마디에서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꾸 말을 보태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려 하면 나그네가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하는 꼴이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과 정당함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설교를 하기 쉽습니다만 이럴 땐 꾹 하고 마음을 눌러야 하지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면 말수는 자연히 줄어들고 한마디로 충분해집니다. 서로 마음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가만히 지켜봐 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돌봄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걱정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조언과 도움으로 베풀면서 정작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망가지고 말지요. 혹은 상대방을 걱정하고 신경 쓰면서 그 안에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 두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일 우선이 되는 건 나여야 합니다. 내가 안정되고 건강하며 마음이 풍족한 상태에서 건네는 말 한마디에는 상대를 향한 기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다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를 바꾸려고 하면 그건 참견일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다른 사람을 기운나게 하는 온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슬며시 말과 손을 건네는 일이 약사로서의 제 삶 그 자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걱정 어린 말을 건네거나 작은 일에 손을 보태거나 손님이 돌아갈 때 지그시 손을 잡기도 하지요. 손님이 부디 힘을 내시기 바라는 저의 마음은 손님에게 닿았다가 메아리가 되어 고스란히 돌아와 도리어 제게 힘을 줄 때도 많습니다. 정형외과를 다녀온 손님에게는 파스를 내드릴 때가 많은데 파스는 꾹꾹 눌러붙여야 한다는 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손님께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합니다. 꾹꾹 눌러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나으려고 반응하니까요. 다만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서 등이나 허리에 파스를 붙여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고를 혼자서 바르기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파스 여기서 붙이고 가실래요? 물론 약사가 그렇게까지 해주리라고는 생각지 않기에 놀라는 손님도 계시지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파스 붙이는 걸 도와드리면 큰 짐을 덜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것을 흔히 손을 빌렸다고 표현하듯이 사람의 온기가 담긴 손을 건네는 일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결코 창피한 일도 미안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일이 가능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정한 마음을 밖으로 꺼내 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서로의 몸과 마음에 파스를 붙여줄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감사히 여기고 때로는 감히 쓴 말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그런 소소한 유대감을 쌓으며 산다면 비록 혼자 있다 해도 고독에 마음을 갉아먹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중에서 시간은 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가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 시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약국에 오는 손님들도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보낸 시간 전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시간을 공들여 나를 사랑하는 여행이다. 올해 88살이 된 피아니스트 후지코 해밍 씨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입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오랜 시간을 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용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도 깊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는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오늘을 살아가세요 중에서 인생은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얼마나 진지하게 몰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것저것 다양한 일에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일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손님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 오늘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지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는 건 이게 다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임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시작이자 끝과 같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오늘이 시작되고 또 그날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지요. 아침에 눈을 떴음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오늘이 왔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게 출입구에 폭염이 걸린 조금 특별한 약국. 1923년에 문을 연 히로마 약국은 에이코 할머니의 아버지가 시작한 곳입니다.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구제소 같은 역할을 하던 약국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이분은 이상적인 약국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처방전을 들고 온 손님뿐 아니라 거리를 걷는 누구라도 잠시 들러 쉬어갈 수 있는 찻집 같은 약국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꾸준히 성실하게 찻집 같은 동네 사랑방 같은 약국을 지켰습니다. 그 세월이 75년이 넘는 시간으로 쌓였죠.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약사라는 스스로의 말처럼 꾸밈없이 전하는 이야기. 에이코 할머니의 100세 할머니 약국에는 에이코 할머니의 삶이,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국을 지킨 100세 할머니의 지혜? 도덕책 같은 설교나 세상 변화와는 동떨어진 어르신의 잔소리가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인 에이코 할머니거든요. 최신 약의 정보는 물론이고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과 소통합니다. 100살이어도 요즘 사람이고 싶다고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에이코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싫어서, 나만 모르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건 별로 즐겁지 않은 일, 아니 아주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귀엽고 솔직한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도전을 실행하는 열정이 할머니를 누구보다 건강하고 멋진
요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하죠. 순전히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사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약국에서 일하며 건강한 습관을 지키고 기분 좋은 취미를 가지라는 예상 가능한 답변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깜짝 비법까지 등장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힐링 아이템 바로 맥주입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나고 마시는 맥주 한 캔. 맥주 캔을 딸 때 나는 그 칙 하는 소리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좋다고 하세요. 100세가 넘은 에이코 할머니는 말합니다. 인생은 과거 혹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오늘 하루가 달려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건 아직 내게 주어진 일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한 삶은 반드시 빛난다고요. 에이코 할머니가 96에 쓴 처음이자 마지막 책. 책을 쓰고 난 소감을 담은 마무리 글을 들려드립니다. 가끔 저보다 훨씬 어린 분들이 자기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작해서 제 나이 때까지 꾸준히 하면 그때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될 텐데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일 작은 도전을 이어나가며 살겠습니다. 2020년 히루마 에이코.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마주하며 즐겁고 보람찬 생을 열심히 멋지게 살다 간 에이코 할머니. 언제든 꺼내 들여다보고 싶은 눅진한 삶의 지혜가 100세 할머니 약국에 담겨 있습니다.